환경부가 오늘 19일까지 올해 전기차 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을 행정 예고합니다. 이는 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이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전략의 후속 조치인데요. 올해부터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을 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요, 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전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반영 이슈, 과연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 이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귀에 딱 꽂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정책이 바뀐 건지 유재희 기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퀴즈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퀴즈요? 해요. 퀴즈. 네, 퀴즈. 앞서 이제 네. 앵커 브리핑을 하시면서 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침 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전기차 하면 왠지 산업부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왜 환경부일까요? 왜 환경부가 주무부처일까요? 네. 퀴즈. 제가 질문했잖아요, 먼저. 왜 왜냐하면 환경부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전기차 네. 보조금 하면 왠지 산업부나 이쪽에서 그렇죠. 지급을 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주무부처가 환경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뭐 온실가스라던가 미세먼지 네, 네. 이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떤 공기 정화, 뭐 대기 오염 물질 감축 네. 이걸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돼야 하는 목표가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확대를 위해,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다라고 네. 그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경부가 지난 연말에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19일까지는 어떤 의견 수렴을 거치고요. 그 이후부터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가장 이번 지침에서의 주요 골자, 네. 가장 중요한 걸 좀 보면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전기로 오래 달리는 이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하겠다는 네. 건데요. 기본적인 보조금이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인센티브까지 하면 최대 800만 원이 되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 보조해 주는 이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기 네. 때문에 결국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보조금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이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제 제한을 한다는 이 점인데요.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을 합니다. 네. 하지만 6천만 원을 초과하고 9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되고요. 네. 9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성비 좋은 차에게 훨씬 더 정책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또 다가오는데 그렇게 그렇죠. 봐도 효율적인 네네. 가성비 좋은.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책이 바뀌는 정말 또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김종호 기자가 좀 준비했나요? 네. 네,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아무래도 전기차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 2025년까지 약 113만 대 보급을 네. 목표로 삼았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일반인도 좀 탈 수 있는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을 집중시켜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좀 인하하겠다는 네.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정부가 모든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고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죠. 네네. 그분들도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됐었어요. 네, 말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네.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S 아까 네.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 제품을 구입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해서 이게 소득 역진성 문제까지 좀 네.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9천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같은 논란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또 고가 전기차가 대부분 테슬라 같이 이제 외제차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경이 일어나면 국내 제조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네. 좀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얘기를 마침 하셔서 그렇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1억 원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굳이 또 지원금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때문에 분명히 악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나 국내 전기차 시장에 귀가 쫑긋하게 되는데요. 유재희 기자. 네. 네, 뭐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네.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환경부의 담당 과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듣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금년도 그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은 성능이 우수한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을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전비가 우수한 차량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좀 대중적인 모델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또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이 중저가의 전기차 보급을 확대를 해서 전기차를 대중화하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네. 우리 시장도 그럼 그에 맞게 변화를 하겠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가격대, 뭐 한 6천 몇만 원짜리였다면 조금 인하를 해서 6천만 원 이내로 뭐 낮출 수도 그렇죠. 뭐 있는 그런 거고요. 기대 효과도 있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가격의 인하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저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앞서서 우리 김종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국내 제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1억 원, 2억 원대 자동차를 사는 분들은 네. 보조금 뭐 1,000만 원 안 받아도 사요. 근데 애매하게 뭐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뭐 5천만 원이면 못 사는데 이게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낮아지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대중화의 길을 열어줄 것 같다라는 게 뭐 환경부라든가 뭐 업계의 어떤 뭐 기대 효과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의 그 배터리 3사 주가는 뭐 아주 날개를 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들은 전망은 어떤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그러니까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국내 전기차는 6천만 원 미만이고 테슬라는 6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차가 있는데 아이오닉 5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6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계열사가 될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이 그룹주의 그 이익도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됐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좀 조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수혜주가 삼성 SDI로 부각됐는데 이 부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그 3차 배터리 공급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그런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또 지난해 4분기 그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 내년 영업이 1조를 돌파할 가능성도 현재 분석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2차 전지 핵심의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도 양극재를 특히 보라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전체 원가의 한 30% 비중을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관련주를 보라라는 부분 좀 의미가 있었고요.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이익이 좀 크게 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서는 에코프로기엠 그리고 LNF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의 주가는 최고 고점을 경신한 흐름들이라서 네. 괜찮을까 싶지만 최근 또 시장의 분위기가 고점이 또 고점을 낳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반영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편 이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차종이 출시된다라는 점에서 그쪽 전략에서도 무게감으로 플러스 점수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해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에 좀 이렇게 맞춰가는 느낌, 지금 언급하셨던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좀 하락세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 정책으로 국산 중저가의 전기차 좀 우리 소비자들한테 많이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한편 지난해 그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확실히 술, 담배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이슈 두 번째 이슈에서 그 공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